간밤에 뜨끈뜨끈한 소식이 나왔는데 송영길 전 대표, 그렇죠. 송영길 민주당에서 대표님. 지금은 나간 네. 탈당을 했지만 전직 그렇죠. 대표. 네. 송영길 전 대표라 그러면은 벌써 이분이 몇 선이죠? 한 5선 했나요? 5선 하셨죠. 5선에 띄엄띄엄 5선 인천광역 시장도 했고 하셨고 인천 개항을 했다가 그만두면서 이재명 대표 물려주고 본인은 서울시장 나갔다가 낙선했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당적이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도전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들어가셨는데 의외로 영장이 발부됐는데 이 영장 발부하신 분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했던 그 유창훈 판사예요. 판사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저도 좀 그렇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 범죄의 성립도 약간은 어렵다. 아하. 그러니까 이 혐의가 세 가지예요. 네. 6,650만 원을 본인의 당대표 선거에서 뿌렸다라는 거 하고 돈봉투 뿌렸다. 그다음에 하나는 8억 원 상당의 이 네. 먹사연이라는 먹고 사는 연구소 먹사연이라고 하는 외부 그 단체가 있어요. 네, 거기를 먹사연에. 통해서 정치자금을 받았다. 근데 그 중에서 4천만 원은 어떤 대가성이 있는 어떤 뭐 4천만 원 뇌물로 봐가지고 뇌물성, 뇌물.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먹사연 저는 8억 원도 솔직히 어렵다. 이건 정치자금 분명히 다 네. 회계 처리를 했을 거거든요. 회계 감사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 정치자금인가에 아하.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 표현을 쓰죠. 그다음에 보통.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돈봉투 6,650만 원도 네네. 문제는 뭐냐면 돈봉투 사건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수수자가 나와야 돼요. 네. 돈을 내가 받았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근데 언론에 나온 21명에 대한 명단은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당시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모인 사람이 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받았을 거다 유죄 추정을 하는 거지. 그렇죠. 받았을 그래서 거다로 좀 얘기를 하는 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범죄 성립도 솔직히 네. 힘들지 않겠느냐. 네. 그다음에 증거 인멸이랄 것이 이제 윤관석 의원도 다 구속이 됐어요. 이정근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네. 저 뭐 압수수색도 네.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까 싶었는데 네. 재판부에서 본 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깡통본 제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통해서 어떤 수사의 상황을 뭐 확인하려고 방해한다든지. 했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조금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한 분이 돌아가셨어. 그 1억을 뭐 드렸다는 그랬더라고요. 분도 최근에 저도 어저께 그걸 보고 알았는데. 예, 지금 여기도 아까 우리 최영선님도 그 말씀을 쓰셨는데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의원들, 현직 의원들에 대한 전직 당 대표로서의 그런 뭐 간섭, 개입, 회유,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아무래도 증거인멸 우려를 그런 이야기하신 것 거 같아요. 그런 것 아닌가?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판사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아마 송영길 대표도 약간 우려했던 점이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창원 판사가 실제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는 모르겠지만 네. 저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 보수 쪽에서도 비판을 많이 가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까지도 이거 기각을 시키면 아하. 너무 정치적인 그 뭐 부담 같은 부담이 게. 크기 예.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압박감을 느낀 것은 아닌가. 아마 송영길 대표 쪽에서는 그 점을 가장 우려를 했을 것 같은데. 아니 또 대법원장이 바뀐 것도 하나의 포인트니까. 그럴 수도 있죠. 대법원장이 그래서 바뀐 것도. 저는 오히려 그런 압박감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네. 판사의 판단을 그런 식으로 재고 싶지는 않지만은 좀 소영길 대표 쪽에서 우려했던 것이 아마 그런 거 아니었을까. 좀 현실화됐다. 네. 그러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뭐 정치적 고려 빼고 저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상당히 좀 법리에 충실하고 그렇죠. 이분이 원칙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전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도 그 정치적 공격 받을 걸 알면서도 이분이 저는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제가 왜 기각을 예측을 했냐면은 이 사안이 저는 범죄가 소명된다고 생각해요. 전 이거 유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어떤 거냐면 인신구속을 해서 수사를 할 거냐 아니면 불구속으로 수사할 거냐는 다르거든요. 재판 기간도 다르고 그렇죠.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인신구속이 필요하면요 특수수사의 가장 큰 원칙은 핀셋 수사고 전광석화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검찰 들어와서 특수수사 원칙이 다 무너졌죠. 이 수사를 가지고 정치적 이용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잉수사 이런 정치적 편향성 수사의 소지가 보일 때는
법관이 제어를 하는 방법 말고는 없거든요. 우리 법제상. 그렇죠. 아니 검찰을 대통령도 제어 못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예외. 여기는 뭐 막 주물럭주물럭 하는데, 근데 보통은 대통령도 수사 개입 못하면 직권남용이 범죄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대통령도 수사에 직접 개입한 사람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빼고. 그러니까 이분은 나중에 책임지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이 잘못된 수사 제동을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좀 특수수사 원칙을 위배한 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영장기각으로 판사가 응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게 지금 송영길 지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증인 회유 내지는 또 안타까운 자살하는 사건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또 재판부 입장에서는 붙들어 놓고 수사하는 게 낫겠다. 요렇게 방식을 좀 판단한 거 아닌가? 예, 전 요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뭐 꼭 그 송영길 대표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또 구속이 됐는데? 일단은 예, 어떤 면에 좀 보시죠. 됐지만은 만약에 과연 네. 검찰에서 제시하다시피 어떤 이제 20일 안에 수사를 해서 이제 기소해야 돼요. 기소를 예.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더 이상 장난질은 못 그렇죠. 칩니다 이제 이제 검사들이. 어떤 길게 장난질. 수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장난을 너무 많이 쳤어 한동훈 장관이. 그렇죠. 장난을.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할 텐데 이제 네. 기소된 내용이 무엇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공소장 보면 아니까. 네, 공소장 이제 보면 이제 이 영장 청구할 때 그런 혐의를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뭐 이런 부분 저는 충분히 그 본안에서 그러니까 본안 판단. 재판에서 한번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하고. 이게 유무죄 판단은 또 아니잖아요. 영장이라는 것이 본안과는 또 판단이 다르니까.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건 이제 그 수수자 네. 21명의 명단에 들어있는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하. 아마 그 후속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받은 사람이 졌다고는 나와야지.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되는데 받은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이게 쌍방향이잖아요. 쌍방향.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아하. 또 당에는 조금 민주당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저는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의 이제 본안 판단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뭐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해서 물론 법정 투쟁은 앞으로 있겠지만은 저는 이거 유죄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유죄 가능성은. 그래서 그건 좀 우리가 기다려봐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고 방금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이상 검찰이 정치적인 장난치는 거는 이제 좀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는 법원의 시간으로 수사를 넘어가니까.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특수사 원칙을 안 지키고 요 분이 자꾸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제동을 하는 건데 좀 웃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니 그냥 빨리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차라리? 아니, 그래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너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짓을 많이 해가. 저는 뭐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그럼요. 있는데도 한동훈 장관의 행태는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건 법률가의 양심으로 이런 법무부 장관은 역대급 없습니다. 이거는 문제는 문제고요. 제가 출석 좀 잠깐 부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방쇼님 오셨고요. 이 도경준장님, 점심차려준장님, 시아 반갑습니다. 신변신당 민생동행 당원가입님, 용기님 오셨고요. 내일도 준장님 반갑습니다. 은주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로사제이님 오셨습니다. 그다음 내일도님 오셨고 최영선님 반갑습니다. 쭈쭈님 오셨고요. 이도경님 반갑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고 현재 3,800분 보고 계십니다. 3,800분 보고 계시고 그 요 시간대가 요즘은 제일 그 위크 타임입니다. 요즘 그래요? 핫은 언제냐? 아침 라디오하고 11시가 핫합니다. 11시가. 11시? 요즘 11시가 탑니다. 왜? 아니 모든 유튜브 경쟁력 있는 프로가요. 다 11시에 지금 달려듭니다. 그래요? 프라임 타임입니다. 예를 들면 맞네. 최경영 앵커가 정치본색 갔는데 11시에 하고요. 또 그러네. 백운기 앵커님 정어리 TV 11시에 들어가고 맞네. 동시간 들어가고 그다음에 광주 방송 우리 또 가는 11시고요. 맞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또 11시에 그래요? 하고요. 거기다 뭐 JTBC도 뭐 11시에 뭐 찍는다 그래가지고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11시 때는 섭외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시간이 지금 너무 지금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요 9시 때가 약간 비어있는 시간인데 저희가 선점하는 걸로 요거를 9시 때를. 난 시사 1번지밖에 안 하는데. 근데 11시 때가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요? 이 최경영 앵커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불꽃 튀깁니다. 최경영 앵커가 정치 분석을 진행하세요? 네, 11시에. 아침 11시. 어제부터. 옛날에 백운기. 근데 백운기 앵커님은 정어리 TV로 가셨고 이제 거기서 11시 또. 최경영 앵커가. 네, 11시 이제 그 강자들의 그 빵 붙는 라이벌전. 약간 좀 다를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최경영 앵커는 뭐 무조건 뭐 예를 들어 야당 편만 들지는 않는 그러진 않아요. 스타일인데. 조금 더 중립적으로 하시려 하죠. 비판적으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요 시간대가 피크예요 지금 11시가. 그러네. 요즘 트렌드가. 저도 맞아 정원이 TV에서 저도 네. 연락이 우리 신인규 대표가
소개해줘서 연락이 와서 연락 왔습니까? 네, 네.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첫 출연? 첫 출연을 그날 하는 걸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11시가 피크 타임이라. 그러네요. 취재 편의점도 요즘 잘 나갑니다. 편의점. 저는 한 번도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편의점 안 봐서.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하여튼 그렇게 동시간대 11시에 많은 분들 또 시사의 계절이기 때문에. 11시는 보통 시사 1번지 많이 봤거든요, 이제까지. 시사 1번지. 근데 볼 게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네. 예,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 청구 인용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좀 법률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정치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조추송이라고 해서 신당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일단 송영길 중심의 신당 운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대표의 신당은 네. 기본 전제가 연동형이었어요. 제도. 송영길 대표 스스로가 어떤 네. 위성정당 형태로 하면 하겠다라는 것이었지 어떤 독자적인 예를 들어서 병립형, 과거형일 때 전국정당화, 지역구에서 어떤 뭐 이걸 내고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지금 뭐 민주당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행 제도로 근데 일단은 본인이 뭐 억중 출마까지는 쉽지 않지 않을까. 어렵죠. 불가능하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한 템포 좀 멀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총선 나가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상은.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일단 본인의 사법 리스크부터 빨리 해소를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요 사건이 미칠 여파가 뭐 선거 국면에서 글쎄요. 예를 들면 받았다라는 의원들이 뭐 나온다거나 아니면 추가 기소가 들어가거나 검찰에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우려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은 아예 이거는 그냥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당 겁니까? 내에서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로 거의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 하이 몸통이니까. 뭐 몸통이. 수수자들이 뭐 이걸 내가 받았어요 할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볼 땐 그 수사로서 밝혀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된 장소가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무슨 소회의실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검찰 주장입니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개개인의 어떤 그 동선을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 그렇죠, 안에서 현실적으로. 기지국에서 어떤 이거 내용인데 그럼 뭐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냐 하면 안 받았다는데 어떻게 그걸 확인을 그러니까 해요? 입증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 소위 말해 우리가 이제 성매매 사건을 많이 다뤄보면 이 성매매 사건도 지금은 이제 불법이니까 처벌을 다 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단속을 어떻게 하냐면 현장을 들어가서 급습해서 잡습니다. 그렇지. 그 현장을 잡고 사진 찍고 이제 물증 다 회수해 가가지고 거기서 나온 장부들 이제 이렇게 해서 보통 수사를 해서 뭐 인정하고 이제 가는데 그게 현장을 덮치지 못하면은 좀 적발이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고 그 장부에 있는 사람들도 죽어라고 잡았다면은 입증하기가 그렇죠. 어려워서 무죄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맞아요. 무죄가 맞아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요 사건은 뭐 이게 뇌물이라 그러면은 대가성이 있고 오고 간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서로 현안을 해결해주고 이런 게 좀 입증이 되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돈봉투 같은 거라서 뭐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 있는 좀 나쁜 뭐 관행 내지는 나쁜 관행 내지는 제도로 너무 묶어놔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런 관행들이 자꾸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사실은 공이 정치관계법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든 풀어줄 것이냐를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꽉 묶어놓고 1원만 넘어가면 이제 다 불법으로 쳐버리니까 서로가 이게 사실은 이 정치 행위를 떳떳하게 할 수 없는 오히려 검찰들의 그 지위를 더 높여주는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 목줄 잡는 셈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실적으로 좀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현실 실무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네. 당 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네. 리스크는 반영이 돼버렸어요. 아.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에는